자신의 실수로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재난적인 상황으로 더는 게임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삶이었다며 비관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의 이 난이도 높은 삶에 다시 몰입하는 것을 결심하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거야. 그게 너의 능력이고 너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너의 가장 큰 힘이야.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요즘 즐거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만 봐도 죽음, 전쟁, 자살 이런 이야기들이 연말연초에 휘몰아쳤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약간 날이 서 있는 것 같고 안 좋은 얘기가 들려오면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아 됐어 이제 그만 들을래 뭐 너만 그러냐 아 좀 그만해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냉소적인 이러한 비관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뇌를 어떻게 바꿔가고 왜 생겨났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냉소주의가 생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되게 지치고 내가 어느 선에서 무너지게 되면 뇌가 자기 보호 모드에 들어가요. 방어 기제라는 것이 발동이 되는데 누군가를 해하려고 시니컬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은 경험하게 되면은 날이 서면서 냉소주의라고 하는 것을 갑옷처럼 입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번아웃이 오게 되면은 뇌가 실제로 일종의 터널 시야처럼 변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거는 안 볼래 이런 모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게 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됐어 상관없어 신경 안 쓸래 아 신경 꺼 어쩌라고 내버려둬 막 이렇게 시니컬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터널 시야가 생긴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으로 새로운 자극들 또는 내가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켜버림으로써 나를 보호하려는 반응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회, 긍정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까지도 차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악순환으로 돌고 들어요.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은 것들만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어떠한 태도가 더 강화가 되고 그럼 부정적인 태도가 더 강화가 되니까 또 부정적인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안 좋은 상태로 가둬놓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주변을 보면 이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말을 했을 때 약간 사이다 같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저 멘트를 쳐주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나도 속으로 저 생각을 하긴 했어. 맞는 얘기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시니컬한 게 약간 멋져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안 좋은 패턴의 늪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시니컬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의 뇌 안에 그리고 온몸에 염증 인자들이 올라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살다가 냉소적이 된다는 거는 삶에 염증을 느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글자 그대로 뇌 안에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삶에 대해서 시니컬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요. 이러한 염증 반응 때문에 뇌 안에서의 백질이 줄어들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도 더 높다 라는 연구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니컬함이라는 건 그냥 뭐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뭐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정도까지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서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독일의 쾰른 대학교의 연구진들이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시니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한 거예요. 와 이게 놀라웠어요. 삶에 대해서 시니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월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낮았어요. 두 번째 연구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천을 벌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삶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이 같은 돈을 벌기까지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2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선 너무 충격적이니까 체크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성격, 기질 이런 게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냉소주의나 시니컬함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모든 종류의 성격, 기질을 통틀어 가지고 이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예측을 하게 해주는 거는 가장 강력한 게 시니컬함, 냉소주의였다 라고 하는 거를 연구에서 확인을 합니다.
왜 그럴까? 삶에 대해서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협업을 잘 못하고 함께 일하는 걸 거부하는 비율이 더 높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도 시니컬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보였고, 이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현저하게 적게 하더라.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은 것과 이러한 지표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물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비관적이 되고 싶어서 비관적이 됐냐고. 난 살면서 온갖 쓴맛을 다 봤어. 네가 내가 돼봐라. 네가 삶이 즐겁고 다정해지고 친절해질 수 있는지. 뭔가 나한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살면서 내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을 확률은 2명의 1명이 이러한 외상을 겪을 확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반이 다 비관적이 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제가 2023년 마지막으로 읽었던 진짜 멋진 칼럼이 있는데,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허지원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멋진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칠흑 같은 어둠으로 슬픔이 가득할 때 대체 내게 어떤 선택권이 있냐 물으시겠지만, 분명 우리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친절한 태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온 이야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유태인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아픔과 괴로움, 잔혹함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 역시 얘기했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삶을 긍정하는 거야. 그게 너의 능력이고 너의 삶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너의 가장 큰 힘이야.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화 중에 저도 정말 좋아했던 영화인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인데요.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수상 경력으로 최고 기록을 다 갈아치운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자주 했죠. 제발 우리 서로 좀 친절해지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정말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자. 우리가 살면서 냉소적이 되고 비관적이 되기는 너무 쉬워요. 그게 나의 방어 반응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뭔가 나는 무적의 갑옷을 두르면서 아무도 날 못 건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미운 마음이 내 마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냉소주의가 일종의 독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툭 던진 말이 송곳처럼 누군가에게 가슴에 꽂힐 때 그 사람의 삶은 더 냉소적이 되고 더 비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어떤 전염병처럼 사람들을 무감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가 차가워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친절하게 안아줄 때 눈물 핑 돌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 마음 알아줬으니까 너 하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울컥했어요.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울컥하냐면은, 저도 좀 냉소적이 되고 힘드니까 쏘아붙이는 말들을 최근에 좀 많이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저도 한 것 같아요. 그래놓고 되게 후회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이 마음이 얼어있으면 녹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 마음이 언제 녹냐, 누군가가 먼저 친절하게 한마디 던질 때 그 친절함이 냉소주의의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게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뇌 안에서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늘어나고요, 도파민의 분비량이 늘어나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나의 뇌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때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고요, 이게 또 동맥 경화의 위험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우리가 시니컬한 태도를 가질 때 염증 인자가 높아지면서 심장병의 위험이 늘어났다면, 친절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내가 시니컬한 태도를 지녀서 뇌에 일어나게 된 반응을 정확히 반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친절해져라,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자체가 나의 뇌를 변화시키고 있고,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량을 늘리고 심장병 위험을 낮추고 치매 위험을 낮춘다. 재밌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시니컬함과 친절함이 이렇게 큰 차이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2023년 안 좋았어요. 경제도 힘들었고 전쟁도 일어났고 다사다난했고 마약과 자살과 온갖 뉴스가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냉소적이 되지 않았으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했던 허지원 교수님의 글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신의 실수로 혹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재난적인 상황으로 더는 게임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삶이었다며 비관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의 이 난이도 높은 삶에 다시 몰입하는 것을 결심하세요. 터널의 코너만 돌면 어쩌면 터널의 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연대하고 긍정하고 함께하고 저 앞에 코너만 돌아서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2024년의 시작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더 친절해지고 함께 이 어두컴컴한 터널의 출구를 찾아서 다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가에서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친절해집시다.